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몽골 가기 전 촬영인데요. 네. 과연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상은 씨한테 생길지 저도 궁금한데요. 유튜브 각 잡아주실 건가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몽골 이야기도 기대해 보지만 지난 시간에 라윤이가 특별히 나와줘서 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또 라윤이랑만 얘기하면 상은 씨가 섭섭해할 수 있으니 제가 터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오늘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숙사에서 경험하신 아주 무서운 실화담이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메일로 저와 관련된 기묘한 경험을 했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그분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오늘 공포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민지님의 유튜브를 매일같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민지님과 관련해서 좀 기묘한 일이 있었는데 사연 소개보다는 민지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제 채널인 유민지 호신마마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사시는데 그래서인지 일주일 전쯤에 제가 이분의 꿈에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근데 워낙 유튜브로 익숙하다 보니까 뭐 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꿈 내용이 조금 특이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이 분은 누군가를 만나러 어떤 오피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분명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정작 안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뭐야 왜 아무도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비녀까지 꼽고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대박!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제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뭔가 화가 난 듯이 표정을 잔뜩 찡그리면서 멀리서 걸어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막 어떤 일이 생긴 것처럼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지? 이분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이분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책 하나를 그냥 툭 하고 던지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이분이 그 책을 주워서 펼쳐보려고 하는데 책의 중간쯤에 약간 포스터잇 같은 걸로 약간 책갈피처럼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이 보이더래. 그래서 이분이 요 부분을 보라는 소린가 싶어서 그 부분을 펼쳐서 봤더니 뜬금없이 약간 우리 왜 한의학 책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손금이나 혈자리 표시 막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 옛날 그림들. 자신은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진짜 생뚱맞은 그런 그림들이 보이면서 손금인지 혈자리 표시인지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고 자세히 보니 그 페이지에는 발 그림이 사람 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막 혈자리, 발금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그려져 있더래요. 너무 생소한 그림이기도 하고 이걸 왜 보라고 하지 싶어서 어떡하라고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다시 쳐다보는데 제가 갑자기 한 손에 붓질을 쫙 펴고 다른 한 손에는 방울을 탁 뜨더니 이분한테 막 엄청 세게 화를 내면서 아예 삿대질까지 하면서 제대로 짚으란 말이야! 제대로! 이렇게 화를 빽 하더니 그 오피스에서 막 확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되게 당황스러우셨겠는데요? 그쵸. 거의 이거만 보면 거의 저는 약간 무인성급인 거야. 책 던지질 않나 막 제대로 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당황해하면서 속으로 뭐야 유튜브에서는 자기가 분명 전 볼 때도 되게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본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전혀 안 그렇네. 나랑 언제부터 봤다고 저렇게 나한테 노발대발하지? 완전 딴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깨셨대요. 그래서 꿈이 너무 이상하긴 했고 또 갑자기 어쨌든 저는 무당이다 보니까 무당이 꿈에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뭐지 이거는?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평소에 이분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는 일도 많아서 그래서 그냥 꿈에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로
그 꿈을 꾼 그날 저녁에 이분이 남편이 평소처럼 집에 이제 출근해서 들어오시는데 발을 쩔뚝거리면서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남편이 운동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발이 좀 아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평소에도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많이 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발이 아픈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발바닥에 보호대도 늘 차고 다니고 전에도 족저근막염 주사도 여러 번 맞은 적이 있어서 운동을 좀 더 심하게 하거나 좀 무리가 되거나 하면 그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발이 너무 자주 아프고 하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는 만성이 된 거야. 진짜 많이 다치시긴 하나 보네요. 그냥 늘 아픈 건 거야, 발목이.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그냥 됐어. 좀 쉬면 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씻고 방에 누우셨는데 평소에는 이 사연을 쓰신 분도 꿈 같은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남편이 워낙 발이 맨날 아프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날따라 뭔가 제가 나온 꿈도 좀 이상하고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과몰입하기 싫은데 하필 꿈에서도 발그림이었잖아.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야, 오늘은 그냥 넘기지 말고 내일 한번 병원에 꼭 가보자 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병원? 아니야. 내가 전에도 주사 다 맞아봤는데 그냥 그때뿐이야. 그냥 좀 쉬면 나아진다니까? 내 발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너무 자주 아프니까, 만성이니까. 그래서 남편은 쉬면은 괜찮다면서 안 가도 된다라고 했지만 이 와이프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꿈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 맨날 보는 그 채널 있잖아. 거기에 그 호신마마 쌤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주는데 거기에 발그림 적혀 있었다니까? 혹시 그거 아닐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욕을 엄청 하셨대요. 너 맨날 그놈의 호신마마 그 채널 보니까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그거 그만 봐. 너 그거 중독이야. 이제 그만 봐. 라고 하면서 욕을 막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와이프분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원래였으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끝냈을 텐데 뭔가 그때는 아니야, 이거 무조건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에 거의 남편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왜 이전에도 계속해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고질병을 달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발이 늘 아프다고 생각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상세히 검사를 해봤더니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었던 거야. 바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심각해져서 파열이 되기 직전이었던 거야. 근데 남편은 툭하면 발이 아프다 보니까 그냥 족저근막염 때문에 내가 아픈가 보다 해서 계속 그 부분만 그냥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진짜 다행히도 지금 파열 직전이라면서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좋은 타이밍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께서는 만약에 내가 그날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을 과연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평소처럼 그냥 쉬면 낫다라는 소리에 그냥 방치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됐으면 염증이 이제 더 심해져서 파열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감사한 일이 많네요. 근데 참고로 이분이 계신 곳이 외국이다 보니까 수술도 되게 어렵고 되게 비싸대요. 복잡하고. 근데 이분도 우리도 왜 저도 손목이 안 좋은데 이게 만성이다 보니까 만성인 분들은 이게 통증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더 하고 덜 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분이 너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것 같아.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병원을 나온 남편은 아내분을 쳐다보면서 야, 호신마마 그 사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근데 꿈에 나오시지? 네, 그래서 이분께서도 우연치고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하셨고, 제가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민지님께 신점을 보러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꿈에 나와서 이러시다니요. 흐흐흐흐. 제 꿈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신점 보러 꼭 가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수술을 피했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들어도 신기한 얘기인데, 근데 더 신기하게도 실제로 이런 일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조상이 무당의 모습을 하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종종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뭐 좋은 선물을 줬다든지, 근데 신기하게 그때 시험에 합격했다라든지, 뭐가 사업을 되게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저랑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유튜브로밖에 안 봤는데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뭔가 옷 같은 걸 선물해 줬는데 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친숙한 무당의 모습일 뿐이지, 가끔은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손님분들 중에 이렇게 자신의 조상이 저의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걸까요? 조상님으로 가시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알아보기 그런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제가 어쨌든 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다 보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무당 중에서는 익숙한 저의 얼굴을 하고서 또 알려주실 수 있고, 이제 꿈꾸시는 분 입장에서는 웬 할머니 나와가지고 막 옷을 주고 하면은 뭔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할머니인가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뭔가 어쨌든 제가 지금 무당으로서 있다 보니까 무당이 주다 보니까 뭔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100% 이거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사람마다 또 집안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의 꿈을 꿨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실 때.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꾸고 싶네요. 꾸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내내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분께는 복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해주시면은, 야, 너 그거 좀 보지 마!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아내분과 함께 열정적으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꿈에서 선생님께서 똑바로 보라고 한 거를 어떤 뉘앙스로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얼마나 화를 냈으면 그분이 뭐야, 유튜브랑 완전 다르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막 제대로 짚으라고 하면서 책을 막 툭 던지고 갑자기 팍 하더니 보였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보내주신 분께서 요걸 또 잘 알아들으시고 남편의 거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가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밍업이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포 라디오를 시작해 볼 텐데, 직전에 라윤이와 함께 터에 관련된 아주 무시무시한 자칭 역대급일 것 같다라고 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공포 얘기가 좀 많잖아요. 역시는 역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대학 기숙사에서 겪으신 이야기고요. 특정 지명과 원래는 사진까지 상세히 보여내 주셨는데, 아직 그 학교가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그곳의 지역이 조금은 너무, 그 지역 하면 그 학교가 너무 잘 유추가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많이 빼달라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빼더라도 조금은 잘 살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마마님. 태블릿 PC 키보드를 사면은 그때는 꼭 사연을 써서 보내야지. 카페에 가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꼭 사연을 써봐야지. 내일은 꼭 써봐야지. 하던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주게 되셨다고 하는데, 편의상 현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정님은 살면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금 미신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 라고는 생각하시지만, 무당? 사주? 점?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오직 자신의 두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분이셨대요. 하지만 오늘 사연에서 소개될 이 일을 직접 겪으신 후에 이 세상은 무당도 있고 귀신도 있고 신도 있고 기운도 있고 풍수지리까지 있어 라고 바뀌시게 되셨대요. 아,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주변에 어떤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게 된 그 사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10년 당시에 현정님은 대학생이었는데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대요. 그러던 중에 그 학교에서 일본 학교와 왜 우리 막 자매 학교 같은 거 맺잖아요. 그런 걸 맺게 되면서 한 학기 동안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업을 듣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청하게 되었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의 모 대학교에 가셔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현정님은 기숙사를 안내를 받게 되었는데 그 기숙사는 학교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도착해갖고 막 주변을 둘러보고 기숙사를 가게 됐는데 기숙사를 보자마자 현정님이 오 스고이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기숙사는 산 바로 아래 위치해 있어서 주변 풍경이 너무 예뻤대.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 학기긴 하지만 현정님은 적응도 빨리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게다가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지내던 어느 날 국제센터의 센터장님이 이 학교를 방문을 하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기숙사 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다 같이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에 학생들한테 모두들 잘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나요? 네? 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나요? 학생들은 뭔가 싶어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그 센터장님은 하하하 농담 데스 네 그냥 긴장 풀어주려고 인사치레로 얘기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기숙사에는 매년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어마무시한 소문이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원이 상당했었대. 근데 왜 우리 학교들마다 그런 루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 뭐 예대에서 자꾸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루머는 있는데 이게 그냥 루머 정도가 아니었었는지 이 학교에서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귀신이 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방들을 다 문을 걸어 잠궈놨대요. 아예 못 쓰게 막아놓은 거예요? 네. 심각한가 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기 귀신 나온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민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아예 그 방들을 못 쓰게 다 잠금을 해놨었고 그리고 나머지 열려있는 방들에 학생들을 배정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정님이 첫날에 기숙사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을 때도 절반 정도가 문이 잠겨져 있었었대요. 그 정도면 꽤 많이 잠궈놓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현정님은 너무 흥미로워서 귀신이 나온다고? 대박이다. 내가 이런 데서 생활할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룸메이트와 함께 너무 신기하고 좀 신박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한테 쫄라가지고 제발 그 잠겨있는 방들 중에 한 곳만 좀 보여주면 안 되냐. 나 너무 경험하고 싶다. 저 그런 거 아예 본 적도 없는데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쫄을 정도였었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MBTI는 확실히 T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네, 너무 확실히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조금 무서워서 안 하고 싶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너무 경비 아저씨를 쪼르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딱 한 번만 열어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방문을 딱 열어줬는데 그
현정님과 룸메이트가 같이 그 방을 구경을 갔었대. 그 방들 중에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던 방이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을 여는데 방에선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먼지가 이제 조금 있었겠죠? 너무 평범했대요. 뭐야. 완전 그냥 우리 방이랑 똑같잖아. 에이, 귀신 나온다 해가지고 뭐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이런 건 그냥 다 소문이라니까? 왜 학교에 이런 소문들이 있지?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방 안에 있던 빈 행거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룸메이트랑 같이 행거를 쓰는 게 조금 부족했는데 그럼 저거 아무도 안 쓰는 건가? 그럼 우리 저거 가져가서 쓸래? 어차피 아무도 안 쓰는 거니까 가져가서 써야겠다 라고 해서 그 룸메이트 언니와 함께 그 행거를 가지고 왔대요. 와,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행거를 자신의 방에 두고 그 이후로도 열심히 알바도 가고 수업도 듣고 바삐 지내던 어느 날, 그날은 수업이 끝나고 오후 돼서 조금 시간도 널널했고 또 이제 좀 여유롭다 보니까 낮잠이나 좀 자볼까라는 생각에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침대에서 낮잠이 싹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현정님이 누워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 주변을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게 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정님이 누구지? 라고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고 가위에 눌린 거죠. 참고로 현정님은 평생 중에 고3 때 딱 한 번 가위에 잠깐 눌린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막 놀라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리 가위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림자 같은 게 방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던 거야. 가위에서 풀리고 나서 현정님은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이상한 걸 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 낮잠을 잘 때마다 방 안에서는 자꾸만 누군가가 검은 그림자가 돌아다닌다거나 또 어떤 날에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쳐다보면은 저쪽 책상 밑에 누군가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형상이 보인다거나 또 어떤 날에는 누워있는 현정님에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현정님이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현정님의 얼굴을 빤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어떤 여학생의 모습이 보이는 날까지 있었대요. 하루는 거의 코앞까지 다가와서 빤히 쳐다보다 보니까 그 귀신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한쪽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반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서 한쪽 눈만 보이는 그런 상태였대. 근데 이분도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게 그 순간 얘의 다른 쪽도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가위에 눌린 상태지만 기분상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여자 귀신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싹 치우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철근 수준으로 완전 탁탁하게 차갑게, 우리 왜 스프레이 엄청 뿌리면 그게 굳어 있잖아요. 안 움직이더래. 아예 굳은 상태로.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이 정도면은 잠자는 게 되게 두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거를 하신다는 게. 그니까. 또 어떤 날에는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봤더니 현정님의 옆구리 사이로 손이 이렇게 쓱 들어와가서는 백허그를 하는 그 느낌을 생생히 느낀 적도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 귀신의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가 다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서 그때 좀 놀라긴 했었대요. 소름이 싹 끼쳐가지고 방금. 하지만 문제는 이 여자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귀신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귀신들을 매일마다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야, 이분은. 그 귀신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현정님이 괜찮을 텐데 가위에 계속 눌리면서 이 가위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위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낮잠을 자면은 가위에 눌렸고 방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한 귀신을 보게 됐고 놀라가지고 가위에서 깨가지고 이제 가위에서 깼네 하면 그 또한 또 가위였던 거야. 또 뭔가가 보이고. 이거 그러면 진짜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무서워서? 맞아요. 네.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겁이 없으신 이분 역시도 어느 순간부터 낮잠 자고 일어나 보면은 그 침대에 식은땀이 흥건했고 잠깐 쉬려고 잔 낮잠이 오히려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 낮잠 자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게 된 거죠. 저도 가위를 많이 눌려본 사람으로서 이 기분 뭔지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자다가 깼어요. 와, 됐다 했는데 또 가위였던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그래서 현정님 역시도 문제는 낮잠을 자고 깨어나면은 계속 기운이 빠져 있는 것처럼 피곤했고 평소에 낮잠을 안 자려고 해도 이게 피곤하다 보니까 또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방만 좀 가져와야겠다. 옷만 갈아입어야겠다 하고 들어갔다 보면은 또다시 자꾸만 자게 되고 피곤하니까. 근데 낮잠을 자면 또다시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랑 시달리다 보면은 일어나면은 몸이 더 지쳐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낮에 시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 가위가 몇 주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도 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떡해요? 잠 못 잘 것 같은데? 낮에는 그래도 가위 자체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일어나면은 방도 밝고 햇빛도 들어와서 뭔가 밝은 이런 것 때문에 가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은 낮보다 3배도 무서웠대.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네. 밤은 일어나도 어두컴컴하고 더 막 괜히 오한 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오싹하고. 그래서 평소에 현정님이 왜 귀신 이런 걸 안 믿는 분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낮 가위를 이 정도로 시달리면 보통 사람이면은 막 기수가 뛰쳐나가거나 막 이럴 텐데 이분이 그것까지도 참았는데 이제 밤에 시작된 가위로 인해서 이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했었대요. 현정님은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낮과 밤에 낮잠을 하루 건너뛰면은 그날 무조건 밤에 그러니까 진짜 매일마다 1번에서 2번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너무 지치지만 그래도 바쁜 일상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 밤에 잠에 들었는데 역시 그날도 가위에 눌렸고 가위에서 풀리자마자 이제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그날은 또 하루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룸메이트 언니를 깨워가지고 언니 하면서 힘없이 언니를 불렀대요. 룸메이트 언니는 현정님이 자주 이 가위에 시달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기에 잠결이긴 하지만 그 언니가 현정아 또 가위에 눌렸어? 내 옆에 와서 자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정님은 이제 잠결에 가가지고 옆에 침대로 기어가서 그 언니 옆에 가서 누워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언니가 잠이 안 오는지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 옆 바닥에 앉더래요. 그러면서 어깨가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현정아 안 자면은 미안한데 나 어깨 좀 주물러 줄 수 있어? 라고 했대. 현정님은 안 그래도 피곤한데다가 가위까지 눌려갖고 더 피곤한데 언니가 평소에 이런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인데 오죽 아프면은 저런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네 언니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고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이제 등을 보인 채로 밑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언니 어깨를 주물러 주려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어깨가 너무 딱딱하더래. 마치 그냥 약간 플라스틱 그냥 만지는 것처럼. 근데 그 어깨를 딱 만지는 순간 언니가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가위에서 깨어난 거야. 그것도 꿈꾸고 있었던 거구나. 또 가위였던 거예요. 와, 이렇게 꿈을 꾸면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위 눌리고 깨고 가위 눌리고 깨고 이게 아니라 이분은 가위에서 눌려서 깼고 언니 옆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잤는데 그게 계속 가위였던 거야. 현실이랑 분간이 잘 안 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를 보면서 어제 왜 그런 언니의 모습으로 특이하게 보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언니가 왜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조금 있다가 일어났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일어날 때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짚거나 뭔가를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어제 본 언니의 모습은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는 바로 밑으로 가서 내려 앉아있던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행동이 아니었던 거야. 엄청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로버트처럼. 그냥 이렇게 바로 일어나가지고 밑에 가서 앉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던 터라 현정님은 조심스럽게 언니한테 그날은 언니 혹시 어깨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왜? 하더니 갑자기 사색이 돼서는 아니야 얘기하지 마.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 절대 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라고 했었대요. 뭐야? 반응이 너무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그때에 그거는 못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니가 너무 질색팔색해서. 뭐가 진짜 있긴 있었나 본데요. 그쵸. 그러면? 네. 언니도 뭔가 있었던 거죠. 현정님은 평소에 이상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가위에 눌리고 깬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꿈인지 가위인지 현실인지 이 세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경험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룸메이트 언니가 다음날 돼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표정을 하고서 현정님한테 현정아, 너 어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봐서 현정님이 뭐지 싶어서 어제 가위에 눌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왜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한다는 소리가 전날 밤에 현정님이 먼저 잠에 들고 그 언니는 조금 볼 책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방 불을 다 끈 다음에 자기 책상 위에 스탠드만 살짝 켜놓고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뒤통수가 너무 뜨거운 시선이 느껴져서 이렇게 천천히 뒤를 돌아봤더니 현정님이 아까 분명히 자고 있었잖아. 근데 책상 뒤에 침대가 있었는데 현정님이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 상태로 언니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더래. 빤히 이런 상태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언니가 현정아 깜짝이야. 너 뭐해? 너 안 잤어? 라고 했더니 현정님은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돌리더니 눈을 감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상해.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현정님은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대요. 이거는 뭐 가위 수준이 아니라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현정님은 자고 있으면은 이 가위에 눌리면서 눈앞에 어린 남자아이 둘이서 양쪽에서 현정님의 손을 막 붙잡으면서 다이조부 다카라 이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런 뜻이래요. 막 애기 귀신들이 장난을 치면서 현정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막 다이조부 하면서 마치 놀자라는 듯이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던가 너무 이상한 경험을 당시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기숙사에서 지냈던 다른 사람들한테도 혹시 가위에 눌린 적이 있냐, 귀신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같이 지냈던 후배 중 한 명이 네, 좀 몸이 안 움직이는 가위 같은 거는 몇 번 눌리기는 해요. 근데 언니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현정님은 그제야 그 학기에 그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귀신을 보고 가장 많이 가위에 눌리고 마치 귀신의 타깃이 된 게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왜 매년마다 이 기숙사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했잖아. 네. 그 학기에 이 소문의 그거는 현정님이었던 거야. 네. 어느 누구도 현정님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겪은 학생은 없었대요. 이후에 현정님보다 8년 선배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저 거기 기숙사에서 너무 이상한 경험했어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어요. 진짜 이상했다니까요? 하는데 그 선배가 어머 거기 아직도 그래? 8년 전에도 그랬어. 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 역시도 같은 해는 아니지만 그 다른 해에 거기에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선배들도 경험담을 듣게 됐었는데 누구는 가위가 아니라 진짜 리얼한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선배도 있었고 새벽 3시쯤만 되면은 누군가가 그 기숙사 방을 자꾸 하고 두드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또 다른 선배는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 작은 창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걸 봤다 하는 이전에 먼저 다녀간 선배들도 그곳에서는 특히나 이상한 경험을 더욱더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님 같은 분이 아무 일 없었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을 막아놓은 데도 다 이유가 있었죠. 당시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너무 자주 겪다 보니까 왜 현정님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잠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점장님한테 하루는 물어봤대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맨날 사실 가위에 눌리고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랬더니 그 점장님이 이 지역은 일본 역사상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귀신이 많은 동네야. 네, 근데 이거는 삐 처리될 겁니다.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특히 이상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 다행히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가위에도 눌리지 않고 귀신도 전혀 보는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지역이 좀 신기한 게 현정님이 어쨌든 일본어를 전공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몇 년씩 살아보고 했었는데 전혀 그랬던 적이 없대. 딱 그 지역만. 아, 근데 그 지역명을 들으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네. 되죠. 그냥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네. 산 바로 밑에 있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저도 방금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 아까 딱 그 지역명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굴이 되게 빨개진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빨개지진 않았나요? 되게 신기했어요. 뭐 약간 어지러우면서 쫙. 너무 놀라서 한마디 더 할게요. 그 애기 귀신들이 다이저브 했던 게 지명 들으니까 전혀 다르게 들리는데 오.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애기들한테 전부 다 그 말밖에 안 했을 거잖아. 오, 그러네. 놀자고 하는 게 아닌 걸 수도 있겠네. 애들도 많이 죽었을 테니까. 네. 오, 미쳤다. 그래서 이분이 귀신을 본 것과는 별개로 기숙사 내에서 이상한 경험을 그 기숙사 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기숙사는 2층부터고 1층엔 식당이 있었대요. 근데 저녁 늦게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2층에서 통화하면 기숙사에 다 울리니까 이 현정님이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식당은 이제 밤이니까 완전히 소등된 상태라서 자판기 불빛만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었고 주변은 완전히 캄캄한 상태였대요. 근데 현정님이 이제 워낙 겁이 없으시다 보니까 오랜만에 통화하는 친구랑 신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어깨가 싹 하고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내가 요즘 피곤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통증이 엄청 빠르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되게 강하게 느껴졌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분이 친구한테 야, 내일 전화하자. 나 지금 1층에 있는데 지금 당장 끊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뒤에 전화를 부랴부랴 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 느꼈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멀쩡한 어깨에 갑자기 누군가가 올라탔을 때 그 통증이더래. 거기 진짜 이상한 곳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냥 아프다 수준이 아니라 어깨가 미친 듯이 무거우면서 너무 아프면서 마치 그 기분은 밤새도록 가위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진맥진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통증의 정도가 진짜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셨나 본데요? 맞아요. 어깨에. 네.
그래서 몸에 남아있는 1%의 기운마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서 아침에는 물 마실 그 컵 하나 들 힘도 그때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었고, 어쨌든 간에 현정님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낮이 되면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가거나 알바를 하다 보면은 다시 기력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현정님의 에너지가 원래 100%라면은 그곳에 있는 동안은 아무리 충전을 해도 항상 60%가 최대, 맥시멈일 정도로 되게 좀 이상한 일을 그때 많이 겪었대요.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서 올라갔는데 팔을 못 든다, 다음날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조금은 그런 기운이 좀 센가 봐. 아니, 저는 처음에 행거 가져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나 했는데 전혀. 그쵸. 그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현정님이 그 해에 가장 많은 귀신을 봤다 했잖아.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했고. 네. 근데 모든 시작이 사실 행거부터 시작된 거거든. 제가 유추해보기로는. 왜냐면 귀신이 나오는 방은 다 잠궈놨는데, 현정님은 호기심에 그 방을 열었고, 거기서 하필 행거가 아니라 어쨌든 물건을 가져왔잖아. 네네. 그러면은 귀신이 붙어있는 물건을 가져오면서부터 현정님한테 이제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니한테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언니도 그쵸. 네. 언니도 그때 얘기하지 마 하고 딱 막아버린 거 보면은 언니도 어렴풋이 뭔가 어깨에 통증이라든지 뭔가 이상한 거를 느낄 수 있었겠지. 현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방을 보자고 한 것도 현정님이고 가장 호기심 있게 했으니까 현정님한테 제일 많이 붙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현정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아이들이 자꾸 놀자고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자기한테 뭔가 해를 끼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그때 많이 시달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정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이 되게 많고, 그 학교 기숙사 위치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분도 이때 경험 이후로 이게 터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써주셨어요.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야기를 돌이켜보니까 이 귀신들이 뭔가 나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자꾸 보이는 거지. 뭔가 알아달라? 이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안아달라고 했잖아. 맞네? 뒤에서 싹 네. 와가지고 끌어안는다거나, 그리고 어깨 주물러 달라고 막. 그러네. 진짜 그 원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망자들이, 귀신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좀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일본에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또 일본 가서 이상한 경험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이 지역 보고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모든 곳들마다 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모든 터도 다 옛날로 치면 무덤이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옛날에 다 전쟁 나고 했던 터지만 유독 그게 되게 강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좀 더 심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은 터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였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역대급 소름이었습니다. 그냥 그 단어 하나로 정말 전율 같은 소름을 느꼈어요. 사람이 엄청 소름이 끼치면 얼굴이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는구나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온몸이 쫙 갑자기 경직되면서 제 배우 생활에 또 이렇게 하나의 경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놀랬나 보다. 진짜 엄청 놀랐어요, 진짜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조금 너무 지금 경직돼 있으니까 제가 좀 긴장을 좀 풀어주게 웃긴 얘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공포가 아닌 웃긴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 좀 편하게 한번. 엄청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아빠가 평소에 제가 막 상은 씨한테 우리 부산 집에 중고가 많다 해서 막 장난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상은 씨 이거 가질래요? 막 제가 자주 장난쳤잖아요. 근데 가질래요? 하는데 되게 무서운 막 인디언 모양의 나무로 조각한 그런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였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만큼 중고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중고 골동품, 단순 중고가 아니라 골동품. 예, 골동품 광이시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거를 옛날엔 진짜 많이 사 모으셨고, 원래는 그런 거를 사 모았다가 두면은 그게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 돈이 된다라고 해서 엄마를 설득을 해서 그걸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종특이 뭐냐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팔 것처럼 사.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왜냐면은 이 가치는 자신만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모아둬요. 그래서 아빠도 그런 습관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사치스러운
취미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골동품 중고의 성지가 있죠. 서울에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어디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 않나요? 동묘? 맞습니다. 바로 동묘에 처음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완전 신나셨겠는데? 그쵸. 그래서 TV에서만 막 맨날 막 동묘 구제시장이 그렇게 좋다더라. 거기 청계천 그 거리에 골동품이 그렇게 많다더라. 이 얘기만 들으시다가 드디어 이번에 처음으로 동묘와 청계천 쪽을 혼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자유이용권이 생기셔가지고 엄마랑 저랑은 아빠를 내려주고 저희 볼일을 보러 가고 아빠 혼자 그곳을 3시간을 혼자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아빠를 만나서 이제 제 차로 픽업을 해서 오는데 양손에 봉지가, 까만 봉지가 이제 한가득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동묘가 약간 물건 사면은 이렇게 까만 봉지랑 뭐 이렇게 각종 다른 종이 이 백에다 다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유독 까만 봉지가 좀 많긴 했어. 꽝꽝 싸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차에 타시길래 엄마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아빠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뭐 샀냐고 또 뭐 샀냐고 이랬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알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숨기셨어요 그거를. 그리고 엄마도 나도 안 궁금하다면서 돈만 많이 안 쓰면 됐지 이제 이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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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야. 바로 아빠가 샀던 물건 중에 하나가 시계였던 거죠. 맞아요. 시계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시계네. 제가 이랬어요. 아빠 시계 샀네. 내가 이랬더니 이제 아빠가 어찌 알았지? 이러면서 시계 어찌 알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저희 집은 시계가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한 200개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저희 집에 나중에 한번 오시면은 전에 벨라랑 얘기한 적은 있는데 시계의 방이 있거든요. 그 시계의 방에 들어가시면 사람 미쳐요. 진짜 곳곳에서 찰칵찰칵찰칵 톡톡톡톡톡톡톡 모든 바깥의 소음이 다 안 들릴 정도로 시계밖에 없어요. 벽걸이 시계, 탁상 시계, 뭐 온갖 시계부터 시작해서 뻐꾸기 시계가 방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와, 그거 요즘 보기 힘든 시계인데? 심지어 혹시 대형 종시계 아세요? 그래서 밑에 추가 달려갖고 그 시간 되면은 그 종이 띵띵 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6시가 되면은 띵띵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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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부산 집이.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손목시계 한 아빠 그 책상 주변에만 그냥 서랍 열잖아요. 한 50개 나와요. 심지어 저희는 요 시계도 있습니다. 요거 무슨 벤자민의 거꾸로 가는 시계인가요? 그 뭐죠? 뭐 초시계가 회중시계라고 하나? 네. 네네. 그 시계도 한 5개가 있고요. 그 시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시계에 관심이 없고 아예 뭐 아무리 뭐 명품 시계가 좋다 해도 그냥 내 눈에는 우리 집에 저 비슷한 거 있어. 그러니까 꼭 좋은 시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계들이 뭐 디자인이 다 비슷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왠지 저런 거 왔어.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시계에 관심이 없는데 이 정도로 부산집에 시계가 너무 많은데 아빠가 또 시계를 산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너무 짜증이 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시계를 사오셔가지고 그날 집에 돌아오셔서 아빠가 그 시계를 펼쳐서 딱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엄마가 보기에 너무 별로였대. 근데 아빠는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 시계의 가치를 몰라서 되게 헐값에 팔았다. 근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나 이런 뭔가 어쨌든 디테일한 걸로 봤을 때 절대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정말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진짜 한 다이소 가면 한 3,000원 줘도 안 사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빠가 그 시계를 이제 어디다 걸지 생각을 하다가 안방에다가 이제 중간에 거시고 그날 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잠에 드셨고 엄마도 이제 평소처럼 잠에 들려고 하는데 엄마도 너무 많은 시계에 이제 만성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에 싹 들려고 하면은 우리 왜 그 잠들 때 기분 되게 좋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되면은 귀에 찰칵 이 소리가 들리더래. 근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잖아 엄마도.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째깍 소리가 되게 귀에 꽂히듯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계속 뒤척인 거야. 잠들려면은 또 그 소리 때문에 깨고, 또 잠들려면은 그 소리가 막 꽂히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 팍 내면서 저놈의 시계 어디서 저딴 걸 사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궁시렁을 댄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너무 짜증스럽게 이불을 아예 얼굴 전체를 다 이제 가려버리고 안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귀를 막다시피 하면서 잠을 들려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 째깍 소리는 그걸 파고 또다시 엄마 귀로 들려왔고 엄마가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고 4시 가까워졌을 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불을 던지듯이 하면서 벌떡 일어났고 소리를 치면서 저 시계 좀 갖다 버리라고, 저 시계 이 방에 두지 말라면서 어디서 귀신 들린 시계 사와가지고 여기다 걸어놨냐고 막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고 있다 갑자기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뭔 소리냐고 하니까 엄마가 저 시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면서 저 째깍 소리 때문에 저거 당장 밖에다 걸어라고 하니까 아빠가, 저희 아빠도 이제 성질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왜 이러냐면서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 시계를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걸어둔 거를 빼다가 안방이 아닌 방문을 열고 복도에다가, 방문 앞에 복도에다가 바깥에다가 걸어두셨대요. 근데 참고로 그 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더 위에 걸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좀 밑에다 걸었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각도가 달랐대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다시 씩씩거리면서 에이, 뭐 시계 하나 때문에 저러냐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째깍 소리가 여전히 너무 크게 들리고 미치겠더래.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 시길래 이러지 싶어갖고 다시 이불을 탁 걷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계를 쳐다보는데 신기하게 그 시계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고 시간에 초침과 분침이 안 보이더래. 그러면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벽걸이 시계 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앞부분이 돼 있잖아요. 볼 수 있게끔. 근데 저희 집이 그 노견이 한 마리가 있어서 17살 된 강아지가 그 노견이 밤에도 화장실을 가야 돼서 미등을 좀 많이 켜놓고 자거든요. 엄마 아빠가. 안방에도 그렇고 뭐 복도에도 그렇고. 근데 방에 미등이 밑에 이렇게 미세하게 많이 켜져 있는데 그 시계의 각도가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사실 안 보이는 각도는 아니었대요. 근데 처음에도 마치 그게 약간 빛에 반사된 것처럼 엄마가 누워서 저 시계하고 쳐다보는데 시간이 안 보이더래, 그때도. 그래서 엄마가 뭐 저런 싸구려 시계를 사와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역시도 위치를 바꿨는데도 시간이 안 보이더래.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이제 짜증이 폭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 귀신 들린 시계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계도 안 보이고 시계가 시간이 보여야지 저런 시계를 왜 사와갖고 하면서 엄마가 새벽에 터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다시 돌아왔고 잠에 싹 들려고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갑자기 저 시계 갖다 버리라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이제 완전 화가 나셔가지고 이 여편네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그 시계를 완전 빼다가 현관문까지 열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평소에 성격이 아빠를 건드리지 말자 주의예요. 아빠를 화내게 하지 말자 굳이. 그러니까 싸움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말자 주의라서 웬만하면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막 그 시계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 시계가 내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싫고 차라리 아빠랑 싸우더라도 저 시계를 박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원래였으면은 아빠가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나가면은 밖에서 다 때려 부술 테니까 괜히 얘기했나? 그냥 좀만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속이 다 시원하다. 저 시계 나가니까 이제야 내가 좀 잘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는 원래는 아빠 나가면은 그게 귀가 쫑긋해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골아 떨어지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이제 사람이 또 아침이 되면 싹 이성이 좀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계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엄마가 어젯밤에 내가 좀 너무 했나? 좀 참을 걸 그랬나? 혹시 이제 남편이 이거를 다 밖에 가가지고 이제 발로 다 부셔가지고 밖에 나가면 유리가 이제 엉망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좀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쓰레받기를 갖고 마당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당에는
어떠한 잔해의 흔적도 보이지가 않더래.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눈치를 좀 보다가 아빠한테 괜히 그 시계 얘기 꺼내면 또 싸울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계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디다가 저걸 다 부셨지 아니면 그냥 밖에다 집어 던져버렸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그날 점심쯤 됐을 때 저희 그 강아지 짠디라고 있잖아요. 저희 강아지가 중대형견이 있는데 짠디 집에 이제 물을 주러 갔다가 엄마가 거기서 빵 터졌다고 합니다. 바로 아빠가 그 시계를 짠디 집에다가 걸어둔 거예요. 개 집에다가요? 네. 아빠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거를 어디서 둘 수는 없고 집안에 다시 가져갈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시계를 새벽에 갖고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개 집에다가 걸어두신 거야.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으면 거기다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원래는 그렇죠. 엄마가 워낙 그런 거에 예민하니까. 근데 엄마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안도가 되면서 오히려 저기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거기는 짠디랑 저희 풍산개가 또 한 마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 라이브 할 때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 풍산개가 거의 빙의에 들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쳐 있어요. 네. 정말 풍산개가 지금 6개월 됐거든요. 이제 7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흔히 어른들은 이제 그런 강아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지랄 발광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아이가 거의 매일마다 집을 뱅글뱅글 돌고 막 사람 오면은 막 그냥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그래서 누가 저희 집 오시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어디 뭐 정수기에 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기겁하실 정도로 그냥 사람의 혼을 다 빼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엄마가 왜 이런 굵은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마당에 있는 나무도 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수를 길러 와가지고 그 물을 주려고 물을 트면 개들은 원래 물을 싫어해요. 원래 보통의 개들은. 그래서 비가 오면 개들이 다 피하거든요. 근데 저희 풍산개는 비를 막고 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심지어 이 물을 뿌려주면은 그 물 호수 바로 앞에 가서 온몸으로 그 물을 맞아요. 그리고 그 몸이 물 가득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흙을 짚었던 손으로 엄마한테 그대로 점프를 해요. 그래서 엄마 여기가 흙 범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진짜 별나거든요. 진짜 별나는데 엄마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빵 하고 웃음이 터지면서 아 저기는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쟤는 거의 시달리는 거야. 우리 풍산개한테. 지금 귀신이 잡아먹히겠는데요? 거의 그 정도로 귀신이 진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엄마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 많네요. 살짝 긴장했었는데. 엄마가 그때 조금 놀랬던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 엄마가 조금은 안 좋은 물건이 집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조금 그런 약간 레이더망이 있어서 전에도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서 돈을 못 받고 그림으로 대신 받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그게 되게 비싼 그림이고 하니까 집에 들고 와갖고 엄마한테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이 그림 진짜 좋은 거라면서 오히려 받을 돈보다 더 나중에는 가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이제 씻고 나서 저녁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셨대요. 근데 엄마가 그 그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거 귀신 들린 그림이다 해가지고 아빠 나가자마자 바로 그 그림 그 집 밖에다 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빠 돌아가지고 그림 어디 갔냐 했고 그날 부부싸움 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진짜 평화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들어오면은 엄마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때 시계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시계 얘기하면은 아, 그 귀신 들린 시계라고. 근데 아마 걔는 시달리다가 지금 도망갔을 거라고. 우리 그 풍산개한테 진짜 시달리다가 걔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거기가 그 집이 있는 그 위치도 그렇고 그 강아지들도 너무 별나다 보니까 귀신도 정말 지쳐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긴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알잖아요. 보면 얼마나 별난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천방지축이 딱 진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흰옷에. 네. 이게 뭐 어디서 묻은 거지 했더니 딱 발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걔가 점프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그냥 점프해버려요. 저희 아빠는 실제로 한번 휘청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빠가 등치가 있으신데도 그 풍산개가 점프해가지고 아빠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휘청해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새끼
잡으러 갔는데 개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아빠가 못 잡았잖아. 그래서 저희 풍산개는 혼난 적이 없어요. 왜? 일단 못 잡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도망가요. 아, 진짜 귀신이 지쳐서 도망갈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빵 터졌고 지금도 그 짠디 집에는 그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상은 씨가 항상 이제 유튜브 각이 없어서 본인이 경험한 무서운 얘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시계를 상은 씨에게 증정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PD님 시계 갖고 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 시계를 갖고 가셔서 집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진짜 귀신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를 이제 체험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살면은 얼마든지 가져가서 진짜 실험하고 또 유튜브 각도 위해서 희생하겠는데 제가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면은 상은 씨가 독립하는 날 예. 제가 맞춰서 그 시계를 지금 봉인을 해놨다가 네. 그날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독립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연 아래로 많이 보내주시고 자신이 경험했던 거 혹은 주변에서 있었던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연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지금 소정의 상품도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굿즈처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은 조금 물론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